6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축식에서는 항일운동을 펼치다 옥중에서 순국한 송중직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2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뜻깊은 날을 경축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신 애국 지사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토대 위에 나라를 세우고 북한의 남침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쳤습니다. 선조로부터 고귀한 유산과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세월을 딛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안팎으로 밀려오는 숱한 역경과 도전을 불굴의 의지와 단합된 정신으로 헤쳐오면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부터 전자정부 구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취와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위대한 역사를 개척해온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한 힘찬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자기 혁신과 변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앞선 국가들을 추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지난 시절의 성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잘 살기 위한 길을 달려오다 보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돌아보지 못했거나 놓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깨진 항아리를 손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 혁신을 추진해 가고 민관 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 행위는 국가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입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 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 혁신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법과 정책을 제때 만들고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 혁신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혁신의 과정에서는 기득권을 버리고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입니다. 국가 혁신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가 혁신을 이뤄내서 희망과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 등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탈바꿈시키고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해서 국가 발전의 과실이 국민의 삶 속에 골고루 퍼지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서 그간 지속되어 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수 경기를 살려낼 것입니다. 이미 발표한 41조 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패키지에 더해서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 기조로 편성해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이어갈 먹거리 산업을 찾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항상 새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산업도 창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을 ICT 융합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배가하고 농업도 6차 산업화, 수출 산업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국민안전 부각을 계기로 에너지와 안전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관광, 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도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화해야 합니다. 경제 불씨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찾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좀 더 배려하는 상생의 자세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한국노총의 복귀에 따라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된 것은 그분들이 많은 고심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체계 개편,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노사 현안에 대해 노사정 간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이런 힘을 모아 우리 모두 상생의 지혜를 짜내서 한국 경제의 힘찬 재도약을 이루어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69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69주년이기도 합니다. 분단된 상태로 지속되어 온 69년의 비정상적 역사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분단의 고뇌가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점차 무뎌지고 비정상적 현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위험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한 카자흐스탄과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베트남, 미얀마 등은 이웃 나라들과 협력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아가는 시작을 해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서
남북한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경 공동체 형성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의 통로도 열어가야 합니다. 이산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서 서로의 고통을 덜어가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남북한이 함께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 인프라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면 남북한 주민의 삶이 모두 향상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 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 보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준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소통하며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작은 통로들이 모인다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한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대립과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행복의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같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계속되고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 구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환영할 것이며 남북은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남아있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국은 오래전부터 문화적, 정서적 교류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양국 국민들은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양국 관계의 저변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해왔고 특히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에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 정부도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찾아 나갈 것이고 역사의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이 양국 국민들 간의 우위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통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대립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영내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불신의 씨앗이 배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도전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EU가 석탄, 철강 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 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원자력 안전 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난구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마약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의 협력을 확대해서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이 이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북아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나아가 남북 공동 번영과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광복과 건국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꿈이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애쓴 앞선 세대들의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 제2 광복의 길을 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희망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비록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갑시다. 감사합니다.